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면이 뛰어나야 된다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뭔가를 해보면요, 의외로 특히 위로 가면 갈수록 프로그래밍보다 사람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안 돼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공부라는 방법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거에 따라서 기술을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심리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심리냐면, 정말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단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식의 욕심? 욕심이란 단어가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해서 다 해야지. 이게 되면 내가 좀 더 이제 완벽해질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라, 개발자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좋은 스택을 하나 찍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완전 탄탄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강해요. 특히 욕심이 있는 분들이 강한데,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공이나 이런 거는 그냥 시간을 정하고요,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꾸준히 계속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거보다 정말 제대로 된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개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세요. 이래야 제대로 된 개발자가 돼요. 그리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한 기술들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를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만나거든요. 목표에 따라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깊게 공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료구조 알고리즘도 사실 제가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걸로 책을 낼게요, 제가. 아무튼 알고리즘이라는 게 왜 제가 그렇게 깊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알고리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써놨어요. 알고리즘의 정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 이런 걸 넣는 건데, 길찾기를 하는 거죠. 빠르게 이런 것도 방법이고, 이런 방법이면 더 빨리 된다 이런 건데,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의외로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보다 그냥 돈 더 주고 그냥 하드웨어 파워를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뭔가 가오가 안 살지 않습니까? 가오고 뭐고 그 논리로 따지면 C샵이나 이런 걸로 코딩을 하면 안 되죠. C나 아니면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그래머 역사상 꾸준히 일어났던 어떤 전쟁이에요. 뭐냐면 이게 개발자들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기계 언어로 짜다가 이제 어셈이 나와요. 1대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있었다고요, 분명히. 나는 기계어를 할 줄 아는데 너는 어셈밖에 못해?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셈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도 나오다가 C 언어가 나왔어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야, 코딩을 제대로 하려면 어셈으로 해야지, C 언어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야, C 언어는 컴파일러가 해주잖아. 야, 최적화는 어셈이 최고지 라는 얘기가 이게 나왔어요. 이때도 개발자들 사이에서. 근데 컴파일러가 이제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어셈블리어 내가 튜닝하는 것보다 컴파일러가 더 잘해지는 지경까지 왔어요. 웬만한 저희 실력보다 나아요, 컴파일러가. 근데 이 다음에 뭐 또 뭐 C++도 나오고 자바도 나오고 그 다음에 C샵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바나 C샵 같은 경우에는 단넷은 단넷 위에 돌고 얘는 JVM에 돌잖아요. 그러면 구조상 무조건 C 언어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뭐 JVM이 처음에는 엄청 느렸지만 잘 최적화해서 어쩔 때는 뭐 C 언어급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은 C 언어가 훨씬 더 좋죠. 당연히 어셈이 더 좋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쓰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차라리 성능을 좀 쓰더라도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CPU도 그렇고. 개발 시간이 더 큰 돈이에요.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알고리즘도 동일한 그걸로 보면 좀 뭔가 검색 알고리즘이 좀 그래도 그냥 CPU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돼요. 우리 배그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지금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서 괜찮잖아요. 근데 어쨌든 배그는 게임성으로 성공했죠. 하지만 최적화는 정말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러면 제가 배그 더 잘 돌아가게 더 비싼 컴퓨터를 살게요 하면서 유저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알고리즘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신호를 주파수 대역대로 분해해야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FFT 변환 공식을 모르고서는 아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처음부터 주파수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대의 천재여가지고 FFT 공식을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알고리즘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어떤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중요한 알고리즘도 대부분 99%는 이미 라이브러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그거를 잘 가져와서 딱 맞게끔 검증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필수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잘 가져다 쓰고 필요한 알고리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